안녕하십니까. 의학박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명순권의 명순권TV입니다. 자, 오늘은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정말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이 계속 있어 왔죠. 다이어트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이어트 방법들은 전반적으로 유행 다이어트라고 해서 한때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인기가 사그라들죠. 대표적인 유행 다이어트들, 고기만 먹는 황제 다이어트, 그리고 어떤 특정 음식 한 종류만 먹는 원푸드 다이어트, 그리고 레몬, 메이플 시럽 섞어갖고 음료수만 먹게 하는 레몬 디톡스 다이어트, 그리고 한 2년인가요? 3년 전에 지상파에서 다뤄서 크게 히트를 쳤던 방법,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방법, SHF라고 하죠. 그러니까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은 뭐 5% 10% 내로 극도로 줄이고 나머지는 이제 지방으로 채우자는 거죠. 그리고 1일 1식 다이어트나 간헐적 단식, 이런 여러 가지 유행 다이어트들이 지금까지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그 유행 다이어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낮은 칼로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초반에는 살이 빠집니다. 몇 주에서 몇 달 정도는요. 하지만 6개월이나 1년 이상 장기간 지속하기 힘들다는 것이 바로 공통적으로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지만 이런 방법들은 표준 다이어트 방법으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 고려해야 될 게 많은 사람들이 살찌는 체질, 안 찌는 체질 따로 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체질로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한방의 관점이고요.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현재까지는 그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비만과 관련한 유전자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도 아직까지 완전히 밝혀지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이 먹는데도 살이 안 찌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적게 먹어도 살이 찌는 것처럼 보이죠. 그 이유는 바로 크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각 개인의 기초대사량의 차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각 개인마다 활동량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기초대사량이라는 것은 어떤 생명체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칼로리 대사량으로요. 우리가 아무런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는다 하더라도 우리 체온을 유지하고 숨을 쉬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이런 기초적인 생명활동에 쓰이는 에너지량이 있다는 것이죠. 이 대사량을 기초대사량이라고 합니다. 이제 단위는 킬로칼로리인데 편의상 칼로리라고 얘기를 하죠. 동양인의 경우 성인 남성은 기초대사량이 대략적으로 1200에서 1400칼로리가 됩니다. 서양인의 경우는 성인 남성에서 이보다 좀 높은 1500에서 2000칼로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초대사량의 양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잘 아시는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근육량입니다. 만약에 근육량이 적으면 기초대사량 자체가 낮기 때문에 같은 양의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기초대사량이 높은 사람에 비해서 살이 더 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체적 활동량의 경우에는 기초대사량 외에도 활동량이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역시 활동량이 적은 사람에 비해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덜 찔 수밖에 없겠죠.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지금 수많은 유행 다이어트가 있는데요. 이런 유행 다이어트들보다는 의학적으로 권장하는 표준 다이어트 방법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표준 권장 다이어트는요. 하루에 칼로리를 30% 줄이는 것입니다. 음식의 종류에 있어서는 특별히 가리지 않고 골고루 먹는 것인데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을 잘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하는 것이 바로 규칙적인 운동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런 그 표준 의학에서 권장하는 다이어트 방법을 여러분들께 권장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말로는 간단한데요. 30% 줄이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럼 굉장히 효과 있는 다이어트 방법은 없냐?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어떤 다른 특정한 다이어트 방법에 비해서
아주 대단한, 누구에게나 다 적용할 수 있는 확실한 다이어트 방법은 사실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기존의 다이어트 방법들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고 계속 지속하기 힘들다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표준의학에서 권장하는 다이어트에다가 좀 더 강조를 해서 올바른 다이어트라는 방법을 한번 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름만 따로 정한 거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올바른 다이어트에서 올은 모든 것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요. 아니면 올바르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반이란 거는 반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골고루 먹되 기존에 먹어왔던 양의 반을 먹어라. 이게 바로 올바른 다이어트죠. 사실 이 다이어트 방법은 예전에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주임 교수셨던 유태우 교수님, 지금은 이제 개인의원 원장님을 하고 계신데, 유태우 전 교수님이 썼던 누구나 10kg 뺄 수 있다, 그 책에서 제시한 그 다이어트 방법과 사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단지 차이점이라면 뭐 좀 더 간단하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어떻게 하고 아주 특별한 과정은 없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원칙은 이 PPT 한 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30% 줄이는 것이 표준의학에서 권장하는 것인데요. 30%를 심리적으로 줄이려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 줄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 이하 먹는다 생각하라. 그래서 올바른 다이어트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최소한 20, 30% 이상은 줄일 수 있으니까요. 좀 더 극단적인 경우는 굉장히 다이어트 하기 힘들고 티도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굶는다는 각오로, 단식한다는 각오로, 초반에 단식한다는 각오로 먹는 양을 줄여야 가시적인 체중 감량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 자신감을 얻고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반 이하로 줄여라, 이렇게 저는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율은요, 지금 현재 권장하는 것이 탄수화물이 50% 이상, 60% 정도까지, 그리고 지방과 단백질은 대략 15에서 20%씩 권장하는데요. 저는 이 방법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음식은 특별히 가릴 필요 없습니다. 저는 뭐 라면이나 패스트푸드도 가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골고루 다양하게 음식을 먹되 양을 줄이는 것이죠. 그리고 초반에 이제 이렇게 먹는 양을 줄이게 되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배가 고파서 쓰러질 것 같다.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참 이 부분을 호소하는 외래 환자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요, 2, 3일 혹은 일주일 정도 견디면 대개는 적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런 방법을 좀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오히려 어지러운 느낌이 어떻게 보면 기분이 좋을 수 있고, 또 어지러움을 즐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히 남성보다는 오히려 특히 여성들의 경우는 간식을 드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간식은 가능하면 초반에 끊는 게 도움이 됩니다. 혹은 최소화하는 것이죠. 결국엔 이것이 습관이란 것이죠. 이렇게 먹는 것과 관련한 것은 모든 걸 골고루 먹되 반으로 줄이는 것이고요. 이것만 해서는 효과가 좀 안 나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활동량을 늘려서 운동을 따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할 수 있는 거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통 그냥 걷는 것보다는 빨리 걷는 것 혹은 뛰는 운동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같은 시간을 하더라도 좀 더 효과적이니까요. 보통 지금 표준 권고하는 30분 이상 운동하라고 되어 있고요. 최소한 이틀에 한 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정도까지 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대만에서 발표된 4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사람들을 관찰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30분까지 아니더라도 15분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성을 낮추고 사망률도 낮추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동을 안 하셨던 분들은 15분만이라도 운동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 뭐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살을 빼게 되면 얼굴이 쭈글쭈글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친구들이 어디 아프냐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살 빼기 싫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본인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적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건 비만이나 과체중 때문에
내 건강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과감하게 올바른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올바른 다이어트,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몸무게 빼는 건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가장 1번은 바로 먹는 걸 줄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한번 모든 것을 골고루 먹되 반으로 줄여보는 운동, 이것을 습관화하는 올바른 다이어트를 한번 시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